네, 화요일 모닝 전략입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장용혁 팀장 나와 계십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거래소 시장에서 지난주에도 좀 보수적으로 좀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 전해주셨고요. 6월 참 시끌벅적하리라고 생각을 했지만 참 두 번째 주도 굉장히 좀 힘들게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자, 일단 2060선 잘 지켜줘야 될 텐데 말이죠. 어떻습니까? 이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이야기도 아마 시장의 기대감도 수소로 올라오고 있는데 그걸로 약간은 그래도 좀 해소를 해줄까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변동성이 피크를 찍어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증시에서 우리가 흔히 위험이라고 얘기하는 게 평균값에서 벌어져 있는 편차값을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슈가 굉장히 많았죠. 동시만길에다가 금통이 다가오고 다음 주 월요일이면은 상한가폭 확대에다가 그 다다음 날 FOMC까지 반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피크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죠. 일단 제일 먼저 짚어볼 부분은 환율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보죠. 이 비농업 고용 부분에서 굉장한 서프라이즈를 봤어요. 예상치가 22.6만, 22.5만, 요 정도였는데 발표치가 28만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하고 같이 나온 게 시간당 임금 상승률. 이게 시장에서 예를 들어 놀고 있는 사람이 많다. 놀고 있는 사람이 많으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더 주고 사람을 구할 일이 없죠. 그렇죠. 돈을 더 주지 않아도 구할 사람은 시장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 상당 부분 고용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이 그림은 수요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고요.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라는 얘기로 귀결돼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실업률 부분은 계속해서 빠지고 있었던 거고 이건 구직활동 포기자 수가 많았던 건데 경제활동 참여자 수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더 이상 죽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보다 구직에 대해서 뛰어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그러다 보니까 임금도 올라간다. 옐런 의장이 올해 어느 시점에선가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겠다라는 코멘트를 하고 나서 그제였죠. 이제 뉴욕 더들리언 총재. 여기는 매년 투표권을 갖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올 하반기 때 올 연말쯤 금리 인상이 적절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강세로 가고요. 우리가 굉장히 신경 써서 봤었던 엔화가 계속 약세를 가고요. 13년 내 최저 수준으로 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전일 저녁 같은 경우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또 달러 강세에 대해서 한마디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또 1%가 빠집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엔화가 또 강세 쪽으로 상당 부분 흘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연속성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최근까지 있었던 분위기만 한번 보죠. 엔화가 이렇게 약세로 솟구쳐 올라가는 동안 105엔을 꿀럭꿀럭거리다 넘어갔었던 때 우리가 원엔 재정환율 1대10 교환 비율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120엔 단을 꿀럭꿀럭거리다 넘어갔을 때 우리 원엔 재정환율은 920단에서 1대9 교환 비율이 깨지는 상황이 나왔거든요. 근데 요즘 보게 되면은 이 엔달러 같은 경우에는 약세의 피크를 향해서 뛰고 있었습니다만 우리 원엔 재정환율 같은 경우에는 1대9 교환 비율, 그러니까 100엔당 900원 살짝 하회하는 수준에서 큰 변동이 없었거든요. 원화가 똑같은 속도로 약세를 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우리 원달러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반영해서 본다라고 하면 메르스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메르스가 어쨌든 내수를 위축할 거는 기정사실으로 보입니다. 3개월 간다, 그보다 더 간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수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경이라든지 오는 목요일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동시만기일은 매도 우위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는 상태고 입주의 FOMC 의사록에서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힌트를 주겠죠.
힌트를 주는 동시에 금리를 올리긴 올릴 건데 굉장히 느린 속도로 올라갈 겁니다라는 시장에 확신을 심어주게 되면 오히려 불확실성들이 대거에 거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피크를 찍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위축돼 있는 거고 거래소 시장 쪽으로는 위축돼 있고 코스닥 쪽으로는 대안 효과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다음 주 FOMC 카드까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변동성이 감소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거래소가 좀 더 지금 시점에서 더 힘든 모습을 코스닥에 비해서 굉장히 상대적으로도 더 느껴지죠. 지금 뭐 개가 꼬리를 흔들어야 되는데 꼬리가 개 몸통을 흔드는 웩도독 현상에 대해서 그만큼 뭐 현물 시장에 좀 취약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뭐 수급 상황 대외적인 이슈도 크다 보니까 외국인 손을 이렇게 좀 쳐다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뭐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실입니다만 외국인이 사면 오르고 외국인이 팔면 빠지더라. 근데 이거는 뭐 우리가 지난 기간 동안에 충분히 많이 검증된 결과거든요. 근데 외국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대한민국 시장이 싸냐 비싸냐 얘기서부터 뭐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밸류에이션을 얘기한다라는 거는 믿을 만한 게 지금 밸류에이션밖에 남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장성이 어떻고 어닝이 어떻고 이런 얘기들이 안 먹히고 있다는 얘기죠. 네. 일단 싸다. 싼 거 외에 매력이 없는 시장.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이 할인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주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쌉니다. 싸다라는 매력은 뭐 기정사실이고요. 하방 경직성 부분은 상당 부분 당부할 수 있겠죠. 일단 싸니까 무너지진 않는다. 하나 더 보면 외국인 입장에서 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신흥 아시아 지역의 펀드 플로우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 5월 달에는 오히려 반전되는 모습이 있었고 주간으로 본다 하더라도 뭐 방향성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뭐 최근에 인도 증시도 뭐 탄력성 많이 떨어지고 많이 안 좋은 상황인데 개별로 보면 대만 증시 움직임하고 인디아 증시 움직임하고 우리 대한민국 움직임하고 수급도가 확연히 다르죠. 그래서 평균 이상의 수급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로 보자 이겁니다. 달러가 강세로 가고 우리 원화가 약세로 가고 그렇게 되면 달러 환산 코스피, 달러 지수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되면 달러 환산 코스피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선 값을 본 거를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다시 한번 저점부에 위치하게 된다라는 건데요. 이 부분에서 외국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큰 이슈가 터지지 않는 이상 밑으로 깨고 내려가기보다는 반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게다가 달러가 강세 속도가 둔화되고 우리 원화의 약세 속도가 둔화된다라고 하면 더 빠른 속도로 달러 환산 코스피는 튀어오를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야 되겠다.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올해를 쳐서부터 생겼던 저점 추세선 값도 무너진 상태고 60일 이평 값도 무너진 상태고 일단 돌파에 대한 기술적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명 답답한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에서 공격적인 배팅보다는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양봉이 좀 제대로 쓰기 시작했을 때 좀 더 주고 사더라도 리스크를 줄이고 사는 게 낫지 않겠느냐. 기존의 시각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장이 참 어려울 때는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종목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데 어떻습니까? 이번 뭐 금통위도 있고 미국의 뭐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좀 관련해서 지금 한 요 업종, 요 종목들 보면 괜찮겠다 싶은 거 혹시 있으신지요? 저도 속 편하게 하고 싶으면 뭐 날마다 뛰고 있는 중소형주 대충 골라서 와서 소개하면은 저도 편한데 일단 버스가 상당 부분 많이 간 것 같고 내가 뛰어가서 버스를 잡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많이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자꾸 이제 다음 버스를 기다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금리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한번 종목을 언급해 보죠. 금리 인하 될 것 같습니다. 이번 6월 아니면 뭐 다음 7월이든 언제든 하여간 9월 이전에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지막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마지막 금리 인하와 은행주는 상관관계가 여기죠. 그렇죠. 금리가 떨어지면 은행주는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마지막 금리 인하라면 은행주 입장에서는
분리할 게 없죠. 더 이상 금리값이 빠지지 않는다. 금리의 저점을 확인한다라는 의미에서 괜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여기서도 보는 것처럼 전년 동기 대비해서 금리차가 플러스 값으로 들어오면 은행주 주가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근데 지금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게 좋아.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금리가 1.5에서 바닥을 찍는다 치고 그럼 금리가 언제 와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플러스 값을 찍을 거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금리가 오르는 시점이 언제냐? 빠르기 어려울 거 아니냐? 1년 지났을 때도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더 이상 YOY로 금리값 마이너스가 잡히지 않는다. 그러면 은행 주가는 미리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도 보게 되면은 금리 차가 떨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주 주가가 큰 변동을 보이고 있지 않는 것처럼 상당 부분 반영하기 시작했다. 지금 우리 이자가 굉장히 낮죠. 이자율이 굉장히 낮은데 네. 우리 대출이 가계대출만 지금 1,100조 시대입니다. 여기서 은행의 이자 수익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금리가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총량이 늘어나면서 이자 수익을 방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엎치고 덮쳐도 은행은 조 단위로 버는 애들입니다. 몇백억 벌어서 밸류에이션 몇백 배 받는 애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금리로 본 은행주, 이제까지는 금리가 늘상 빠지기만 했기 때문에 네. 은행주는 늘 빠지는 주식이었는데 금리가 바닥을 형성한다라는 코멘트는 은행주의 반전을 얘기할 수 있다. 시총 상단에 있는 뭐 PBR 매력이 굉장히 큰 은행주 단도 뭐 대안주로 한번 쳐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가오는 버스 및 올라탈 수 있도록 준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시점에 은행주 어떤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장용혁 팀장이었습니다. 팀장.